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3분기 호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임박한 코로나 경부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조성기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이 국내외 케미컬 기업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흔히들 제가 해외 기업 사례를 들고 설명을 드릴 텐데 흔히들 보면 해외 기업이라도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다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다 유사한 흐름을 보이니까 그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ETF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우리나라 화학 기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제품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레이크를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 기업은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기업이 더 좋습니다. 웨스트레이크는. 독특하죠. 우리나라는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17% 빠진 기업도 있고 예를 들면 한 40% 정도 2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훨씬 높죠. 근데 이제 2분기 대비해서 빠진 기업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보면 여기를 보면 1분기, 2분기가 사상 최고라 그랬는데 3분기는 그 사상 최고를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거의 4분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1년을 거의 예측치가 틀리지 않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도 실적은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0% 이상 증가한 실적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하고 18년도도 사상 최고였는데 그 수준을 예를 들면 한 40% 이상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국 중앙은행 자산의 왜 추이를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소비를 일으키는 축선이잖아요.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일어나죠. 소비가 일어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비가 확대되니까 이런 기업들은 화학기업, 케미칼 기업들은 증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증설을 하면서 소비를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매년 5%씩 증가하거든요. 양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순이익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2008년을 기준으로 1단계 보시면 낮은 레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보면은 또 중간 2단계 레벨인데 보면은 흔히들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씩 막 이렇게 연간 순이익들이 나오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습니까? 거의 1조 8천억, 2조 육박하는 2021년 실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대비해서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실적은 현저히 높아요. 예를 들면 그때도 업황 초기 국면이었는데 이는 업황 초기 국면 때 어떻게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느냐. 그래서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도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한 구조라서 보는데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는 옛날 같으면은 거의 그 주가가 이익을 따라 올라갔을 텐데 이번에는 반도 못 따라갔어요. 반 밑에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길게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첫 번째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럼 내년도는 어떨까? 후내년도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높아진 이익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원래 보면 지금 휘발유 승용차를 대체하는 거는 이제 전기 승용차잖아요. 그 다음에 경유 트럭을 대체하는 거는 이제 수소 트럭 이런 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케미칼도 혹시 이런 대체제가 있지 않을까. 미생물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현존 기술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 기술도 적고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부양이란 이런 걸 감안하면 내년도 후년도에도 높은 실적 자체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입니다. 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까지 나왔는데 근데 주가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의 국내외 업체를 다 통틀어서 실적 전망이나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예.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은 아까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라이온델 바젤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 실적이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 2021년도 실적이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몇 %입니까? 한 70% 됐다 육박했잖아요. 70%니까 이 맞을 분은 다 맞으면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기업들, 화학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기업들.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떨어진 이유는 미국은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일부 기업들은 떨어진 이유는 보면은 이 보시면은 동남아 화학 공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한 25%에서 3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 소비가 없는 거죠. 거의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동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세 가지 호재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기 부양은 한번 과거에는 10년이었지만 제가 볼 때 이번에는 5년 사이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부양 자체를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러지만 돈을 막 급격히 줄이는 게 아니고 속도를 완만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은 지속되고 있고 한번 올라간 이익 자체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백신 접종률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머징 시장 백신 접종률이 한 25%에서 한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이 다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머징 쪽으로 확산되니까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시될 걸로 보고 있고 한국 정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입도 선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머징 쪽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좋지 않겠냐. 소비 쪽에는 크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쪽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전력난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급은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수요를 뭐 이렇게 압도할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는 3분기를 기점으로 쭉 올라가는 이익들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2021년도 냈고 22년도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흐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과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실적을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지금은 주가도 떨어지고 밸류에이션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W 악재인데 오히려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 주시죠. 예, 앞서 이제 화학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과 동남아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영업이익에서도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점에서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백신의 그 전 세계 투여량만 보게 되면은 약 73억 도즈가 투여가 됐는데요. 이게 국가마다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선진국 쪽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데는 70%를 넘지만 또 베트남 같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30% 내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여량은 많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머징은 지금 좀 많이 낮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위드 코로나, 락다운 해제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럼 백신의 트렌드와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백신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경구용 설명을 드리면 백신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나도 맞고 가족도 맞다 보니까 많이 아시게 됐지만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지만 또 이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나올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노바백스, 그다음에 사노피 GSK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의 그 다양한 백신이 됐고요. 또 백신의 임상을 보게 되면 다양한 연령에 이제 맞춰서 임상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성인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세 이하, 그다음에 또 2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도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접종률, 그다음에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68억 도즈였거든요. 근데 네. 2주 만에 지금 73억 도즈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구용인데요. 경구용은 글로벌에서 봤었을 때 세계의약품의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첫 번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그리고 두 번째 그 파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로슈 아테아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지금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승인이 났고 지금 11월 30일 날 미국 FDA 그 외부 자문단 포함된 이 회의가 열리면 이제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아니면은 내년 1월, 2월 안에 그 빠르게 좀 승인이 날 수도 있고요. 파이저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임상, 2상, 3상 결과를 내면서 지금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슈 아테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하는 그 결과에는 미치지 못해서 지금 그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주가도 뭐 반영되고 이렇게 했지만 임상 디자인을 변경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 이러면 경구용 치료제가 이 이머징 마켓에서 도움이 될 거고요. 머크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는 그 원가 수준으로 지금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서 백신의 접종률, 낮은 접종률을 경구용 치료제가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머징 국가에서 낮은 백신 접종률을 이 경구용 치료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자, 다음은 조성기 고문님. 자, 앞에서 언급된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예, 우리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백신을 맞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기작이고요.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 몸에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이 세포에 들어오면은 증식을 하고 옆에 세포로도 감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증을 일으키죠. 네. 그러면 치료제는 이 증식 과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증식 과정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제약사별로 보면 머크 리치백의 경우에는 그 RNA 중합 효소의 활동을 좀 억제하면서 RNA 중합을 좀 억제하면서 결국은 RNA 복제를 좀 억제하는 그런 예.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단백질을 억제하는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때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그 치료제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또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것을 또 억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병용하는 임상을 하고 있고요. 로슈 아테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독특한데 그 구아노신 유사체인데 이것은 RNA를 복제하는 효소,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데 RNA를 이어주는 그 효소의 역할을 완전히 블락킹하는 방법.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코로나에 아마 무서워하고 지쳐 있을 텐데 분명히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몸하고 전혀 다른 파티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백신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연구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아마 치료제까지 백신은 이미 나왔고 치료제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